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입니다. 백왕순 이사장님께서 저에게 민선 8기 전반기 행정 부분 평가를 이렇게 좀 준비해 달라고 제안을 주셨을 때 제가 좀 고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상진 정부 전반기 평가는 저보다는 전반기 대표 민주당 의원협의회 대표이신 조정식 대표님이 하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고사를 했는데 이사장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신 게 아마도 제가 지금 현재 행정교육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저에게 부탁을 하신 것 같아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히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이제까지 늘 성남시정에 관심을 갖고 여기 계신 분들이 지켜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언론동을 통해서 다 얘기되었던 것들을 제가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양호 위원장님과 또 백왕순 이사장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오늘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정창수 소장님께 쪽집게 과외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감을 앞두고 있는데 특별히 지켜봐야 될 부분도 오늘 봤고요. 또 예산 결산 부분도 또 공부가 된 것 같아서 매우 좀 중요한 시간을 봤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결산서 예산을 말씀하시면서 경기도 교부금이 조금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그 뒤편에 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경기도가 예산 세운 것 매칭 사업을 거부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문화예술 부분의 예술인 지원 사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사업 부분도 경기도가 매칭하기로 되어 있는데 성남시는 그걸 거부해서 지금 사회적 경제 예비 사회적 기업들 지금 존폐 기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담아봤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이해하고 신상진 정부를 이해하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똑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반 됐고 신상진 정부 2년 3개월 됐는데 윤석열 정부 2년 반 전에 저희 대한민국은 G5를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K문화로 전 세계가 들끓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영부인은 사기꾼 소리를 듣고 있고 공정과 상식은 이제는 사실은 비웃음의 단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신상진 정부를 성남을 생각하면 제가 신상진 시장이 시장 선거할 때 12년 잃어버린 12년을 되찾겠다 이런 고를 했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정확히 2년 만에 그 공약을 지켰더라고요. 지난 2년 동안 시작한 것들이 성남의 정책, 그들은 이제 민주당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이재명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민주당 정책, 이재명 정책을 지우는 게 신상진 정부가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지워졌습니다. 그 자리에 불통, 무능으로 인한 혼란만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요.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 윤석열 정부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시작한 게 아마 우리 초등학교 입학 연령 당기는 문제였을까요? 만 5세 학제 개편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능 앞두고 뭐였죠? 킬러 문항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교육 카르텔 문제도 나왔던 것 같고요. 가장 최근의 문제가 이제 의료 대란 문제인데, 제가 얼마 전에 지난 7월까지의 의료 대란의 문제를 집중 분석한 내용을 읽었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이제 우리는 정원 문제에 2,000명 정원에 매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2,000명 정원의 문제를 포기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대학병원이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요. 의료 대란 이후에. 그리고 지금 전공의들하고의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대학병원과 전공의들 간의 법적인 문제를 지금 복지부는 해결을 안 하겠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오늘 의회에서는 본회의장에서 조금 이제 이따가 의료원도 얘기를 하겠지만 보건복지부의 대학병원 위탁에 대한 심사를 빨리 해달라, 위탁 촉구 그 심의 결의안을 안국수 위원장이 결의안을 냈고 저희는 반대를 했고 그렇지만 통과가 됐는데 대학병원이 지금 위탁을 받을 대학병원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대학병원 자체가 적자이고 그들 자체가 생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도 대학병원 위탁은 옳지 않은데 지금 현재에서 대학병원이 그들 스스로도 생존에 놓여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이런 혼란이 왜 있을까 그럼? 저는 윤석열도 신상진도 왜 이런 혼란이 있을까? 제 나름의 분석은 Y가 없다. 철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철학이 없다 보니 그 철학은 가치, 최소한의 가치이고 소신인데 그런 게 없다 보니 본인이 왜 이 일을 해야 하고 이 정책을 해야 하고 왜 필요하고 또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하다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기본소득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저희가 오늘 지금 뒤에 있는 윤혜선 의원님께서 멋지게 청년 기본소득 저희가 민주당이 지금 폐지되었습니다. 2024년 9월 24일 지난주 24일 날 저희 상임위에서 재발이 통과를 했는데요. 이 조례는 23년 폐지되었습니다. 신상진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저희가 청년 기본소득이 존치된 상태에서 본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그 준예산 사태가 사상 최고로 긴 15일 정도의 준예산 사태가 왔었습니다. 바로 청년 기본소득 때문이었는데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신상진 시장이 이것을 이재명표 정책으로 간주하고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민주당이 보이콧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줄기차게 조례 폐지를 시도해서 결국은 2023년 8월 7일 저희가 조례가 폐지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청년 올패스, 이에 반하는 신상진표 청년 올패스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이거는 2022년 7월 1일 신상진 시장이 취임을 했는데 2023년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100억이 올라왔는데 조례도 없이 그리고 보건복지부 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신상진 시장의 지금 이 행정 스타일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조례도 있는데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희가 동수였었는데 그래서 준예산까지 갔던 거였고요. 지금 신상진 시장은 그때 100억 예산을 세우면서 100억을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해에 24년에 집행액이 10억이었습니다. 23년에 100억 세워가지고 10억 집행했고요. 24년에는 올해 37억 예산 중에서 11억 겨우 쓰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처음에 했던 것보다 지원 종류도 더 늘렸어요. 처음에 주겠다는 것보다 더 늘리고 지원 자격도 늘리고 이번에는 상임위에서 원래 이게 청년이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지원하는데 45세까지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왜 필요한지, 지원의 범위라든지 이런 정책적 그 고려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신상희 시정은 청년 기본소득 없애야 되니까 그에 반해서 청년 올패스 사업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에 그 행정, 그 홍보비가 한 7, 8천 정도 들어갑니다. 각 곳에, 성남시 곳곳에 현수막으로 홍보하고 온 우리 저 팀 자체가 거의 이 사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남시정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의료원 얘기 해드렸는데요. 저희 다 아시겠지만 성남의료원은 시민 발의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진 의료원입니다. 오늘 또다시 의료원 관련돼 가지고 5분 발언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 5분 발언 원문을 면밀히 분석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적자 관련돼서 그 저는 매우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의료원을 전임 시장이 사유화시켰다, 뭐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매우 그 위험한 발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발언들이 여러 곳에서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면밀히 분석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9년에 사실 개원식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만연한 중에 우리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의료진이 정말 공공의료 서비스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표본으로 보여준 천병의 역할을 했는데 제대로 평가 한번 받지 못하고 신상진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신상진하고 성남의료원을 쳐보시면 언론에 보도된 거 보시면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대학병원 위탁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신상진 시장 들어서자마자 곳곳에 플랜카드가 걸립니다. 대학병원 위탁. 우리도 뭐 서울대학병원급 뭐 진료를 받고 싶다.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남의료원이 적자가 뭐 몇백억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그 호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것입니다. 성남의료원이 경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경영을 개선해야 되는 건지, 인력을 어떻게 보강해야 되는 건지를 냉정하게 분석해달라. 그런 분석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그런 분석에 의해서 대학병원이든 위탁이 필요하다면 경영 진단을 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무슨 혈세 먹는 하마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워가면서 대학병원 위탁을 밀어붙였던 거고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 대학병원 위탁 운영 관련 승인이 요청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 촉구를 빨리 그 위탁 심의를 끝내달라 이런 그 촉구 결의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남의료원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우리 시민의 힘으로 발휘돼서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성남의료원을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례가 있습니다. 공공의료원이 민간에 위탁되었다가, 민간의 위탁은 대학병원 위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민간 의료기관이 아니라 대학병원에 위탁된 전례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혈세 먹는 하마 이 소리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까지, 지금 현재까지는 한 250억 정도 올해 출연금은 그렇게 투입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지원금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적자가 늘어납니다. 이제까지의 지원금은 있었지만 지금 지원이 안 되고, 그 사이에 원장은 한 2년 정도 공백이 됐다가 지난 9월에 서울대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원장으로 오시고 그랬는데, 의료 공백 기간이 너무 길었고 의사 수급이 안 되었었고 총체적으로 여러 부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 폭이 커지고, 그래서 정상화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신상인 시장이 의료원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기 어려운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 출연금으로 출연하는 그 돈보다 적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냥 감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공공의료원이 대학병원에 위탁되었을 때 나왔던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대학병원에 위탁했을 때 저희가 손을 못 댑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외면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 것들을 알기에 이제는 그 출연금,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신상진도. 잘못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그런 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서비스, 의료 서비스 얘기만 하는 거죠. 대학병원이 위탁을 했을 때는 의료 서비스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성남의료원, 지금 망가지는 성남의료원도 저희가 지켜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사회적 경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많이 심각합니다. 전혀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모이면은 그 주민자치도 그렇고 모여서 무엇을 논의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지금 보조금들이 내려가는 것들이 다 끊겼거든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아직은 그 유관단체들 지원하는 것들은 지금까지는 지난해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본예산에서는 40% 삭감을 했는데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랬더니 다 40% 회복을 시켜줬어요. 1차 추경에서. 그런데 사회적 경제라든지 기타 주민자치 마을 공동체라든지 이런 자치가 높아져야 되는 그런 보조금에 있어서는 다 삭감입니다. 아마 올해는 더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사회적 경제나 마을 공동체나 하는 조직은 다 죽었습니다. 센터가 다 없어졌거든요. 사회적 경제 한마당 아카데미 이런 거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사회적 기업들이 일자리 사업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2025년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걸로 본 예산에 일단 지금 올라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성남시만 편성하면 되는데 올해도 편성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성남시가 입찰하는 것에 있어서 그전에는 사회적 기업 부분 가점이 있었는데 이거 가점을 다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돌봄이라든지 다음 때 돌봄 그쪽 영역에서 그전에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부분들의 가점이 있었고 1년 뒤에 전환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쪽이 지금 거의 전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또 기존의 사회적 기업들도 영리기업으로 회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사회적 기업들이 지금 모임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카데미도 안 되고 경제도 안 된다는데 지원센터가 폐쇄됐습니다. 그나마 이 뿌리를 가질 수 있었던 구심점을 가질 수 있었던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가 폐쇄되었고요. 사회적 기업 센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 규칙, 그 시행규칙은 의회에서 어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조례는 의회가 심의를 통하고 의회를 거칠 수 있지만 그 시행 규칙은 의회의 권한이 아닌데 그 내부적인 것들은 시행 규칙에 담아 있었거든요. 의회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시행 규칙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다 없애버렸고요. 사회적 경제 창업보육센터는 킨스타워에 있었던 것인데 여기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 한 20개 이상이 여기서 창업보육을 받고 그랬던 건데 이거 폐쇄시켰습니다. 이 폐쇄시킨 자리에 정자역 킨스타워 굉장히 위치가 좋거든요. 여기에 영리기업 한 곳한테 임대 줬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영리기업한테 줬습니다. 제가 이거 분명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2020년에 개소했는데 23년에 없앴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22년 4월에 개소했는데 2023년 10월에 폐쇄했습니다. 이거 인테리어 비용 주자마자 원상복귀 하느냐고 원상복귀 비용 예산에 세웠었습니다.
판교 일자리 지원센터 없앴고요. 판교의 청년지원센터 아주 멋지게 정말 청년들이 모임할 수 있게 잘 만들어 놨었거든요. 거기를 누구한테 줬냐? 그 반도체 소부장 기술 융합 연구소한테 줬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반도체 소부장 융합 연구소가 웬 말입니까? 그 현대백화점 지하 공간에다가 그걸 줬습니다. 저는 아마 이거는 아마 곧바로 소부장 기술 융합 연구소는 판교 제2판교에 글로벌 융합센터 성남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그리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곧 옮겨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청년지원센터를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청년지원센터 없애야 되니까 그거 뺏어야 되겠으니까 저거 넣었다고 생각해요. 말이 됩니까? 반도체 소부장 기술 융합 연구소가 그 청년들을 왔다 갔다 모이게 하기 좋은 현대백화점 지하에 저렇게 들어간다는 게 저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2018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경제환경위원회 제가 출신이 도서관 작은 도서관 관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그 대학원에서 사회적 경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들의 관심을 갖고 창업보육센터 관심 갖고 마을공동체 공익활동지원센터 보면서 그리고 청년지원센터 만들어지고 이거를 지켜봤거든요. 제 8대 때. 그런데 보면서 조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데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 비슷한 업무 이런 것들이 너무 그 자원, 그 다음에 예산 이렇게 되면은 오래가지 못하는데 일의 그 효율적인 면, 그래서 하나로 통합된 어떤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에는 너무 벌써 하나둘씩 만들어지기 시작했었고 하나로 엮기는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 재단을 들여다보고 있었었는데 물론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 재단도 여러 문제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만들어지는 그 목표는 지향점은 맞는데 그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 뭐 어떡하겠습니까? 없어진 거.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지만 저런 것들은 다시 살아나야 될 조직이고요. 향후 우리가 민선 9기에 당연히 우리가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되고요. 그때를 위한 준비가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에는 저런 사회적 거버넌스가 통합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한 준비가 지금부터 차분히 계획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까도 이사장님께서 지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주민자치, 그다음에 자치분권 너무 어렵게 이뤄낸 건데 성남에서는 6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주민자치회로 된 동이 제가 속해져 있던 금곡동인데요. 그때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첫 술에 배부른 거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준비가 되지 않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도 탑다운 방식이었습니다. 스케줄을 정해놓고 뭐 1차, 2차, 3차, 4차 첫 번째는 뭐 몇 개의 조직을 만들고 몇 명을 투입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그 문제들도 많았고 다져지는데 시간적인 좀 많은 부분이 부족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도 그런 과정이 자꾸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6개 동까지 주민자치회가 됐었는데 신상진 정부 그러면서 이제 신상진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주민들이 자꾸 모여서 뭐 얘기하는 게 싫은 거예요. 주민자치회가 원래 100명까지도 만들 수 있는데 50명 만들기도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자꾸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니까 부정적인 말들을 자꾸 키워나가는 겁니다.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모든 노력이 다 스톱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만 키웠습니다. 결국
주민자치회는 멈췄고 주민자치위원회로 회귀를 하는데 들어보니 주민들이 원한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원한다. 결과가 그렇게 해서 안타깝지만 다 스톱이 됐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제 방에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질 않아요. 제 방에 오시는 주민자치회를 하신 분들은 참 어렵대요. 참 어렵지만 그런데 해보니 이게 참 재미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의 목소리가 하나도 전달이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이 입틀막 되어 있는 것처럼 성남시도 마찬가지로 입틀막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성남시의 자아상을 저도 알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압니다. 성남시장 취임 1년 만에 1년째 될 때 어떤 성남시의 광경이 벌어졌는지 다 아시잖아요. 성남시장 취임 1주년 축하합니다. 다 걸렸었죠? 올 2주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2주년 때도 시장님 축하합니다. 2주년 때 갈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합니다. 지금은요, 성남시가 막 무슨 대상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주민자치회도 걸고, 통장협의회도 걸고, 자율방범도 걸고, 뭐도 걸고, 무슨 대상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심지어 이유도 없이 시장님 감사합니다가 걸립니다.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 성남시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치입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시장님 감사합니다 해서 시장님하고 사진 한 컷 찍고 2년 동안 가만히 시장님 주시는 돈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남시가 이렇게 부끄러운 성남시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 없죠? 네. 아시겠지만 아까 문화예술 다 역행하고 있고요. 제가 성남시 지금 드린 얘기가 다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시장이 한 거라고는 민주당 정부 비난하는 게 전부이고요. 지금 후반기 성남시 의회 아마도 잘 아시겠지만 첨예하게 대립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지어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지키자고 독도 지키기 촉구 결의안을 냈는데도 국민의힘이 그 당론으로 정하고 부결을 시켰습니다. 이런 성남시 의회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의장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게 영상으로 포착이 되었고 그런 걸 알면서도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발을 해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지키자는데도 반대를 하는 이런 성남시 의회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앞으로 성남시 의회는 치열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음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주민자치 그리고 시민자치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사회적 거버넌스를 지키는 작은 불씨를 지켜낼 것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 이거 지난번에 독도 지키기 영상을 제가 갑자기 영상을 촬영하는 바람에 좀 말도 더듬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를 좀 마지막으로 틀어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저희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늘 관심 가져주시고 하면은 앞으로 2년 뒤에 반드시 우리 민주정부 민선 9기에는 반드시 쟁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듣겠습니다.